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 시장 분위기부터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사실 많이 들었던 말은요, 숨고르기라는 말이었습니다. 뭐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다.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지 지금 다 주목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요, 뭐 쉬어간다라는 흐름이었는데 글쎄요,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하는 흐름들이 오후장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시선을 바라봐야 할지. 사실 니케이 지수도 낙폭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이 있는데 지금 지수 일중 보고 계십니다. 오후장 들어서 많이 낙폭을 만회했고 3시 부근이면 마감이 될 텐데 현재 0.32% 내린 구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은 그래도 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좀 사고 현물 쪽에선 좀 팔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서 시장이 흘러가는 거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먼저 차 의원님과 함께 매크로 시장 짚고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 지금은 글로벌적으로도 다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요 정도로는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작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하는가가 힌트를 좀 더 얻고 싶습니다. 달러 원도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기조를 또 보이고 달러에는 145엔 정도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매크로 지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다들 눈치 보고 있을 때는 네. 같이 눈치 봐야 됩니다. 아, 지금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반기랑 하반기 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던 게 뭐냐면 상반기 때는 한 방향이었죠. 우리가 AI 모멘텀에 편승하자. 그리고 이익 모멘텀에 편승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이익 모멘텀이 나타나는 뭐 방산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죠. 방향이 딱 됐습니다. 사람들이 딱 앞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식에 매매하더라도 같은 방향을 보고 매매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거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 눈치 보고 있을 때 혼자 고개 들면 어떻게 되죠? 모난돌이 정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눈치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후퇴하자라는 게 아니라 다들 눈치 보고 있는데 혼자 내가 대장으로 앞서면 어떻게 되죠? 혼자 그냥 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지금 이제 상반기 때 잘 벌어놓으셨던 분들이 여기서 매매 엇박자 나면 상반기 때 벌어놓은 거 까먹는 거 순식간입니다. 어제 지금 앵커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어제 같은 경우 야 원화 강세니까 외국 들어오는 거 아니야? 또 바뀌었죠. 이렇게 하루하루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지금 환율이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체력이 아니라 달러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기에 또 엔화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결국 천수답입니다. 달러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측 불가의 영역이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보수적인 큰 트렌드는 맞습니다만 어느 누가 지금 총대를 안 메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굳이 내가 반도체 총대 맨다? 이것도 뭐 총대 매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200억 가지고 매매한다 그래서 총대 맬 수 있는 게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무슨 저는 잭슨홀 미팅 이런 것들은 오히려 노이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트리거는 아니지만 일단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을 때는 같이 불안해하는 것이 오히려 정석입니다. 우리가 역발상 투자를 쓴 데이비드 드레먼의 책을 보게 된다라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파티가 있을 때는 같이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 빠져나오자. 이 얘기를 제가 언제 했습니까? 7월 달에 했었죠. 네. 7월 달에 반도체 나올 때 슬슬 이제 흔들립니다. 나오십시다라고 6, 7월 달에 좀 얘기했죠. 다들 그때는 뭐죠? 하이닉스 33만 원 얘기 나올 때죠. 근데 지금은 다들 아직까지 오리무중인데 여기서 혼자 내가 나설 필요는 없다. 자, 제가 말씀드리면 이럴 때도 있습니다. 투자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이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당혹스러운 것은 펀드 매니저들일 거예요. 돈은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롱숏 펀드를 가지고 누구는 돈을 벌고 같은 옆에 있는 매니저는 돈을 벌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돈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느 누가 돈을 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때 내가 현금을 잘 갖고 있다가 결정타가 나올 때 방향 확 정해질 때 그때 들어가셔서 수익을 확 챙기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오히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큼은 이 종가를 앞둔 이 하루만큼은 매수도 일단은 좀 회의적인 시각이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하이닉스 차트가 아니라 종합주가지 차트를 놓고 본다면 옆으로 지금 며칠째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겁니다. 강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러다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올라가는 순간 한쪽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종목과 주가가 확 폭발할 수 있는데
그럼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또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갑자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미수가 있었을 이런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9.11이 일어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 지금은 그냥 기분 좋게 기다리시는 그러니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냥 기다리는 것도 이건 난 투자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림에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망도 투자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리 관망 장세다. 왜냐하면 잭슨 홀 앞두고 있고 여기서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금리 방향이 명확하게 펼쳐지진 않더라도 8월쯤에 그게 가닥이 잡히면 과연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힌트 잡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이 나오는데 코스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권.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임 대표님과 코스닥 시장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오늘 코스닥 쪽 시총 상위주 흐름 보면요. 글쎄요, 오른 종목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거의 대부분 손에 꼽고 2차 전지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이 부진한 이유는 그래도 2차 전지가 나오긴 하지만 2차 전지와 어떻게 보면 쌍벽을 이루는 바이오주가 힘을 못 쓰기 때문이다로 보고 계시는지 이유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네,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한양행에 대한 뭐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소문의 사고 이제 뉴스에 팔라라는 그런 뭐 형태로 해서 오늘 유한양행이 아침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뭐 상승폭 상당히 뭐 줄연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시장 내에서 보면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조금 더 관망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슈에 따라서 현금화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관망 분위기가 좀 강합니다. 특히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이지만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민감하게 와닿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매주 고용 지표 관련돼서 뭐 지금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등락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마 그 이후의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면 그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전체적으로는 조금 쉬어간다라는 분위기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아마 단기 트레이딩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또한 지금은 숨을 고르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넥스트를 대기해야 하는 시점이다. 뭐가 개인지 뭐가 늑대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가다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외국인이 오늘 현물을 좀 코스피 쪽에서는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는 구간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어디 쪽에서 좀 더 매수 물주기가 나오고 있는가 같이 볼게요. 3반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1위에 올라와 있고 밸류업 키워드 갖고 있는 쪽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강하죠. 삼성전자 반도체가 원래 1위에 있다가 오늘은 또 내려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확인해봤고 그러면 반도체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 의원님 다시 밀렸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사실 8월 1월부터 20일 수출 데이터 나왔고 잘 나왔다고 했지만 이 뉴스는 이제 반도체를 들어올릴 재료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좋은 게 당연하다는 기조인데 속도는 더딜 뿐 방향은 맞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늘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말씀 주시기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기 전까지는 포지션 취하지 말자였거든요. 또 오늘 살짝 내렸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방향성인지 아니면 방향성을 잡아가는 구간인 건지 어떤 해석입니까? 반도체는 제가 이제 하루 이제 랭킹과 이제 그 프로jection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앵커 질문은 어느 정도 그러면 조정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19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렸거든요.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나쁜 게 아니라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좋아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건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반도체와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놓고 본다라면 반도체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죠.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죠. 근데 주가 움직임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좋은 뉴스가 나온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LG엔솔 주가가 더 높죠.
물론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수급 장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상태에서 뭐 실적이 잘 나온다. 우리가 이제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반도체가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은 우문우답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가지고 그건 이제 잘 나와준다라는 전제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은 수급이다라는 거죠. 제가 하이닉스를 그동안 24만 원, 18만 원, 20만 원 거듭 그 지점을 말씀드렸던 게 수급으로 말씀드렸지 제가 펀드멘탈이 흔들렸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드린 적 없습니다. 지금은 수급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밀리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좋은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밀리는 것만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게 없죠. 그게 바로 저는 하이닉스라고 봐요. 하이닉스를 왜 불안해하시죠? 왜 엔비디아를 불안해하시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게 이제 영원히 올라갈 수 없다라는 주식의 법칙을 이해하고 난다라면 오히려 변동성이 나한테는 매매할 기회를 준다. 지금 계속 갖고 계신 분보다 저희 MTN 시청자분들께서는 23만 원 매도, 18만 원 매수, 20만 원 매도. 지금 뭐 현금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익은 수익대로 챙겨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 업황이 무너진다? 절대 아니죠. 전 또 사자라고 말씀드리죠. 그게 언제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9만 원 밑에서부터는 조금 다시 모아가는 전략. 이것도 유효하죠. 그러니까 17만 원대까지 갈 때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음봉 3개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수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수급에 대한 용기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결국 삼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100만 원 밑에서 밀렸습니다만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삼바 같은 경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저는 며칠 전부터 삼바를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 바이넥스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리 인하 수혜주,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 수혜주 뭐 이거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야 좀 쉬지 말고 이런 거라도 매매해서 어떤 걸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수수료 뛰고 나면 뭐 별로 먹잘 거 없을 겁니다. 정확히 바닥에 잡지 않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한 그러면 이런 게 횡보하다가 결국 외국인들이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잡게 되면 증시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안 그렇다라면 만약에 이런 지금 종목들이 대거 밀린다. 그러니까 반도체 밀리면서 바이오도 밀리고 막 이런 것들이 밀리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조정장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반도체는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쭤보려 했었거든요. 이게 그 매수카드 다 쓰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 구간, 20만 원 이하인 구간이 매수카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려 했는데 답변을 해주셨고 많이 참고해 볼게요. 차윤님 그러면 다른 반도체주는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같은 포지션으로 매매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번에 저는 의외로 또 한 가지 현상이 확인된 게 하이닉스가 20만 원 보고 가니까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여기에 관심이 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이닉스가 반등을, 그러니까 처음에 하이닉스가 20만 원 갈 때는 저는 소부장보다는 하이닉스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둘 다 이제는 카드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다시 돌아서게 된다라면 이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시장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소부장을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은 소부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하지만 항상 기준은 그렇죠. 저처럼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하이닉스고요. 저보다 몸무게 덜 나가시는 분들은 소부장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정리 명확하게 내려주셨고요. 오히려 대형주 단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소부장 단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르게 가능하시다면은 오케이 사인까지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위에 에코프로 BM 그리고 3위에 LG에너지솔루션. 사실 LG화학도 보이고요. 우리 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왜 살까? 지금 악재만 가득한데 왜 사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뭐 공통된 종목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악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저점을 어느 정도 잡은 게 아니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임 대표님.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속내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요. 지금 몇 거래일 연속 담냐면 외국인이 거의 7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이 속내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좋아서 담는 것은 사실 아직이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낙폭 과대인데 낙폭 과대도 낙폭 과대이지만 금리 인하라는 시즌에 맞춰서 이제 성장주 단으로 눈을 돌리는 것인가에 대한 속내인 건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이제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벤츠 사고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뭐 캐즘이 나온다, 뭐 심화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제품보다는 이제 국내 제품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매수세가 이제 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일단 실적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확인하실 필요는 좀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니켈 가격은 그나마 조금 뭐 저점에서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올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이 과연 오래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하게 지금 뭐 주도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이런 쉬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낙폭이 있었던 그런 종목 중심으로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반등이 오면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취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분명히 가능하겠지만 과거와 같이 그렇게 뭐 대세 상승기로 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기는 아직 뭐 상당히 이른 시점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선취 관점으로,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으면 일정 부분 포트상의 어떤 비중에서 들어간다라는 거 인정이 되는데 사실 지금 로봇주도 잘 올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반도체가 막 가고 AI 단이 막 갔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와 다르게 확실히 이런 성장단이 꿈틀꿈틀 거린다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 넘게 올라서 호가창이 지금 굉장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놀랐어요. SBB테크, 로보티즈 등등, 전진건설 로봇 등등 확인됩니다. 지금 제가 체크한 이슈로는 젠슨 황 CEO가 대만에서 8월 21일에 예정된 인텔리전트 에이시아 2024 로봇 행사에 참석할 전망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쪽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 수도 있다라는 이 이슈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하면 반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로봇 행사 참여한다고 해서 로봇주에 좀 기대감이 쏠리는 거지. 근데 차 의원님, 워낙 저가 메리트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가격이 레벨이 다 적으면, 그러니까 레벨이 낮으면 들어갈 만한 이슈는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래서 계속 갈 거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예. 그런 부분들보다는 하나의 어떤 테마 움직임들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봤듯이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네. 삼바나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강하지만 유한양행 이후에 나머지 제약바이오들이 지금 다 죽어버렸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자금이 여기 들어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자금의 이동.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100조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에서부터 지금 2, 3일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삼성전자가 100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그룹이 100조를 갖고 있지 삼성전자가 현금 100조가 없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삼성그룹이 100조를 갖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무슨 뭐 M&A 한다 이게 다시 부각이 됐고 이런 것들이 2, 3일 전부터 이제 감속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되면서 저는 하나의 폭발적인 테마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익히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움직인다라고 봐서 저는 이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충분히 이번 주는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단 트레이딩 가는 구간이지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좋다 했는데 주가 어떻게 됐죠?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 거죠. 아직 이제 먼 미래잖아요. 먼 미래이지. 저희 집에 지금 그러니까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대신 바닥에서 들어줄 때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봐요. 한 가지 저는 2차전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을 좀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2차전지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7일째 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모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현재 지금 그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공매도로 환매가 좀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7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안 오른다. 그러면 결국 공매도를 시작하고 있는 게 눈치 게임이라는 거죠. 처음에 누군가 공매도 환매를 했는데
뭐 주가가 안 빠져. 또 공매도하는데 안 빠져. 그러면 야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안 밀리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온갖 악재들이 진짜 포비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주가가 안 밀리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내가 환매해야지. 더 이상 안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 2번, 전번 해가지고 계속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눈치 게임 뭔지 아시죠? 네. 나도 빨리 여기서 환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개인들이 못 끌어올리니까. 단 여기서 한 가지 본다라면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잡은 거냐라고 봤을 때 PBR 투자처럼 하셔야 됩니다. PBR이라는 것은 바닥을 잡는 데 유용한 거지 저 PBR이 올라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 정도면 더 이상 망하지 않겠다는 개념이거든요. PER이 낮으면 올라가지만 PBR이 낮은 게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바닥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온갖 악재에도 버티고 있다.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한 60점, 70점 점수 주고 싶어요. 100점 만점 중에. 하지만 공매도 환매가 결국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 바닥을 잡아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PBR 투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자. 단지 한 가지 저는 지금 오늘 LG엔솔 올라가는 건 나름대로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결국 우리나라 K배터리에 대한 부각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소재가 안 따라오고 셀이 올라가잖아요. 소재와 셀이 구분됐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삼성 SDI를 보자. 네. 삼성 SDI 같은 경우 BMW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대한 부분들 보자.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LG엔솔 오늘 다 같이 강세입니다. 환매적 성격으로 외국인의 속내를 또 읽어주셨고 또 로봇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까지 가능하다라는 활짝 열린 시선. 지금 반도체 부진 속에서의 기회 또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면 찾아볼 수 있었네요.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